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94페이지 요소별 원가 계산부터 보죠. 자, 요소별 원가 계산을 우리 원가 계산의 제일 첫 번째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1원가 계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소 하면은 원가의 3요소 하면은 재료비, 노비, 경비가 있고, 제조원가 3요소 하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그 요소별 원가 집계를 말해서, 자, 먼저 재료비. 자, 재료비에 대한 원가 집계를 하는데, 이 재료비에 대한 소비액, 재료비에 대한 소비액을 구하는 건데, 당연히 재료비라고 하는 경우는 재료 소비 수량에다가 자, 재료 소비 단가를 곱한 게 자, 재료 소비액이 되는데, 이때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산정 흐름의 과정은 우리가 재무회계 영역에서 재고자산에 우리가 수량 결정에 실지재고 조사법, 계속기록법, 단가 산정 방법에 원가 흐름의 과정이 있었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걸 자 역시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재료 소비액을 구할 때 바로 계정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유용성이 있는데, 그래서 재료 소비액은 원재료 구입에 의해서 재료비라는 소비액을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재료비. 그래서 원재료 계정이 재료비 계정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처음부터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원재료는 재고 자산, 재료비는 원가 비용이 되니까 기입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월초 재료는 자, 차변이 되겠다. 월초 재료. 자, 다음에 그런데 이 월초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자, 요소별이든 부분별은 원가 계산, 원가 계산 기간은 통상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초라고 쓰면서 또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원가 계산 기간의 시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월초나 기초 개념. 자, 그러면 재료로 칩니까? 구입을 하면은, 자, 구입을 하면 차변이 되겠죠. 차변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하면은 월초나 기초는 플러스 쪽에 되죠. 자, 그럴 때, 자, 이 구입했던 원재료 중에는 제품 생산에 소비가 되죠. 그래서, 자, 이걸 공장에 투입이 돼서 소비가 될 거다. 소비. 이게 대변이 되겠죠. 소비. 이 소비는 제품지에 사용된 의미가 되겠죠. 소비된다는 사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소비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은, 자, 월말 재료가 되겠죠. 월말 재료가 되겠다. 자, 그래서 원재료 소비액의 지금 우리가 계정이 있어서는 가장 월초라든가 월말제를 고려해서 소비액을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소비액에 있어서는 특정 제품의 소비가 되냐, 여러 공통으로 소비되냐. 그러면 특정 제품의 소비가 된다면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고, 제공품, 요즘 공통으로 소비가 된다면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 소비액은 제공품 계정과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 소비액을 구할 때 이런 계정 흐름을 생각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출제도 됐었죠. 자, 다음 이제 노무비 가보죠. 노무비는 제품 제조에 소비된 임금 등이니까 역시 이 노무비 소비액을 고려가 되는데 그 노무비 소비액을 역시 구함에 있어서는 노무비는 시간 노무 시간에다가 자 노무 시간에 따른 자 금액 임률 시간에다가 임률을 적용해서 노무비 소비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 노무비 소비액을 구함에 있어서도 계정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임금에 따른 노무비 역시 임금이 노무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임금 비용, 노무비 비용 원가죠. 그래서 기인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다. 자, 그럴 때 임금을 임금 당월 자 당월 지급액은 차변이 되겠죠. 임금 발생. 그럼 이제 이 발생된 임금에 대해서 소비가 되겠다. 소비가 되면은 당월 소비액은 대변이 되겠죠. 당월 소비액이 되겠다. 소비액.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당월 지급액이 당월 소비액이 되는데 임금은 한 달 단위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성급하고 미지급 개념을 납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월 25일 날 급여를 주면서 임금을 주면서도 그 달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음 달 5일 날 주면서도 전달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급과 미지급이 들어있는데 이걸 제가 재무회계 영역의 이연과 예상에 또한 현금 흐름표의 계정 분석에서 활용했듯이 임금 소비액, 임금의 당월 소비액을 고려할 때 전월 성급 임금 노무비는 차변에 전월 자 미지급 임금이나 노무비는 대변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랬죠. 자, 차변은 비록 임금 노무비 계정인데 성급 임금이나 미지급 임금은 상대방 과목이죠. 상대방 과목으로 성급 임금은 자산, 자 미지급 임금은 부채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전월은 기초조속, 기초자산 금액, 기초부채 금액 이런 패턴으로 정리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 당월 미지급액은 차변에 당월 성급액은 대변에 기입해서 당월 소비액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당월의 미지급과 성급은 얼마 시점에서 성급 미지급을 따지니까 당월 미지급은 우리가 기말의 의미, 얼마의 의미로 생각하면 돼. 왜? 월말의 성급 미지급을 따지니까. 자,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임금 노무비 계정에 대한 이 소비액을 구하는 데 있어서 차변의 기입 내용, 대변의 기입 내용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암기만 제가 들었는데요. 뭐 전선이 당지니까 당미다. 차변이 뭐 전미고 당소니까 당선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막 암기하는데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계정 기입 논리를 활용한다면 차대변의 심과 암기 좋지만은 기본일 때 기초 자산 금액, 기초 부채 금액 이런 패턴만 잡으면 당연히 전월 성급 금액은 차변이면 당연히 당월 성급은 대변이 되겠죠. 같은 변이 안 되겠죠. 뭐 전월 미지급의 대변이면 당월 미지급은 차변에 이런 논리를 생각해서 뭐 시작부터 좀 힘들지만 구분하는 게 좀 정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효용성 있게 정리가 되어질 거면서 당월 소비액을 구해봤죠. 역시 이 당월 소비액에 대해서 특정점이 소비가 된다면 제공품으로 예를 들면 공토로 소비가 된다면 제조
간접비로 자 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놈이 소백을 한번 구해봤죠. 이제 경비에 대한 소백을 또 한번 구해보죠. 자, 경비. 그러면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언급대로 재료배고 놈이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경비라고 하는데 이 경비 소백을 구함에 있어서 오랄 경비가 있고 측정 경비가 있고 지급 경비가 있고 발생 경비로 자, 구분되는 틀만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월로 치니까 월단위사니까는 감가상각비 연상비를 월로 나눈 자 금액이 소백이 되겠죠. 자 전기, 가스, 수료 등은 측정치로서 소백 구하겠죠. 그다음에 자 광고, 선점, 지급 경비는 이 노비 소백을 구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시고 재료 감모 손실 등은 발생액이 소비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비, 경비에 따른 소비액을 기본으로 한번 구해봤죠. 그래서 계정기본적 흐름은 두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소비된 게 뭐다? 제조간접비죠.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집계했다면 제조간접비 이런 제조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니까 특정 제품의 배부가 필요하겠다. 배부.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 왜 제조간접비 여러 제품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니까 특정 제품의 쪽이 적죠.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서 배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어서는 배부 방법이 다양합니다. 배부 방법은 자 가액법이 있고 가액법, 시간법 등 다양한데 뭐 가액법에도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시간법에도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부 방법에 있어서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어서는 자 기본적인 배부율을 알아야겠죠. 배부가 되는 비율, 배부율. 그럼 자, 이 배부율은 자, 율 앞에 배부가 붙었죠. 우리가 비율 분석을 했을 때도 기본이 율 앞에 있는 게 분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부율은 분자가 배부가 되겠다. 배부. 자, 그래서 분모가 네모 박스가 되겠다. 박스. 자, 그랬을 때, 자, 배부율은, 자, 1원가 계산 기간에 제조 간접비. 즉, 배부 총액이 되겠죠. 총액을. 자, 네모로 칩니까? 네모로 총액이 됐든 총 시간이 되는데, 이 분모에 해당되는 뭐다? 배부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법이라면 직접 재료비 총액. 자, 작업 시간이면 작업 시간의 총 작업 시간이 분모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 안에가 배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면 반드시 배부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왜? 답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래서 분모는 배부 기준에 의미를 두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배부율에 따라서 배부액을 찾아야겠죠. 배부액. 그럼 배부액은 자 네모 박스 자 곱하기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배부율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 배부는 비율에서 배부액은 만약에 넘버원 특정 제품이죠. 넘버원의 배부액을 찾고자 한다면
배부 기준 곱하기 배부일인데 이 배부 기준이 넘버원의 배부 기준. 그럼 자, 이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법이라면 자, 넘버원의 직접 재료비 곱하기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넘버원의 배부액은 넘버원의 배부 기준, 넘버2의 배부액은 넘버2의 배부 기준 곱하기 배부율을 곱해서 배부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넘버원의 배부액을 배부율 분모분절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죠. 한 식으로 한다면 그 식으로 해도 곱하기 앞에 배부기준, 분모가 배부기준인데 분모의 배부기준은 넘버원뿐만 아니라 자, 이 전체 여러 공통에 소비된 걸 배부하는 비율이니까 전체 배부기준의 금액이나 시간이 되는 거고, 넘버원의 배부액은 넘버원의 배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한 금액이 배부액이 돼서 제 패턴이죠. 넘버원은 넘버원.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넘버원의 배부액을 알았기 때문에 넘버원의 제조원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자, 직접 노무비 자, 플러스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되겠다. 그래서 넘버원의 제조원가는 자, 넘버원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에다가 배부액은 넘버원의 이 배부액을 자, 합한 금액이 넘버원의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어서 제가 후에 바로 예제를 좀 보면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배부에서는 뭐가 키냐면은 배부율, 배부액을 찾는데 분모 네모박스, 곱하기 앞에 네모박스의 배부 기준에 우리가 활용.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어서 미리 배부하는 애정 배부법이 있습니다. 애정 배부법. 그럼 자, 이 애정 배부 미리 배부하는 방법이죠. 그럼 당연히 애정 배부법에 따른 제조간접비 애정 배부액이 나오겠다. 배부액. 그럼 애정 배부액은 네모박스 곱하기 자, 네 분모가 또 네모박스가 되겠다. 자, 그럴 때 자, 1. 원가 계산 기간에 제조간접비 배부 애정 총액이 되겠다. 총액을. 자, 그럼 분모는 다 배부 기준이다. 그 말. 배부 기준. 그럼 배부 기준에 애정 총이니까 배부 기준에 자, 그래서 애정 총액이라든가 총 시간이 되겠다. 관계에서. 자, 근데 앞에 자, 배부 기준이 되겠다.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은 애정 배부액을 지금 찾는데 배부 기준은요, 실제 배부 기준의 금액이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 자, 배부액은 자,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배부 기준의 애정이든 총 시간이든 금액을 나누어서 애정 배부액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게 애정 배부율이다 그 말이에요. 좀 애정 배부율을 곱해서 애정 배부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실제 배부에서 요 경우를 지금 둘을 합친 것에 자, 차이점이 뭐냐면 분자가 애정 배부고 실제죠. 그 다음에 자, 넘버원의 배부이 넘버원이었죠. 근데 애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애정 배부는 애정 배부액을 찾아 미리 배부한 금액을 찾았죠. 그런데
실제 발생액하고 애정 배부액하고 차액이 생기겠다 그 말. 차액. 이 차액이 과대배부가 됐냐 과소배부가 됐냐 그 말이야. 배부. 그래서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이 차액이 과대냐 과소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과대 과소배부액을 자 고려할 때 미리 배부한 게 애정배부죠. 자, 그럼 애정배부액하고 실제 발생액 관계죠. 발생액 관계. 그래서 제가 바로 흐름도 잡아나가겠지만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빠져나간 원가는 실제 원가입니다. 그러겠죠? 미리 배부한 원가하고 실제 발생액의 관계죠? 이게 과대냐 과소냐 그럴 때 미리 배부한 금액이 클 때 과대 배부액이 되는 것이고, 자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이 클 경우에 과소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대배부는 미리 배부한 금액이 클 때, 그래서 공장 우리가 창고에서 소비자한테 빠져나가는 원가는 실제 원가거든요. 실정치로 빠져나가는데 미리 배부된 원가가 실제 반 원가보다 크다면은 그만큼이 차이가 과대배부고, 자, 이 애정배부가 작을 때는 그만큼 과소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 잘 찾아놓고 과대, 과소 구분을 잘 해놔야겠죠. 그러면 자, 이 차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은 매출원가 가간법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출원가의 가산 차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과대배부액은 매출원가에서 가산할까요? 차감할까요? 실제 빠져나온 원가보다 애정이 크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 차감에서 처리가 되고, 과소배부액은 매출원가의 가산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과대배부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과소배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되는데, 그 말은 실제 발생액이 소비자에 빠져나니까 실제 원가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과대배부만큼은 실제 발생 원가가 좀 더 적기 때문에 대정배부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고, 과소배는 그만큼 더 늘려야겠죠. 그래서 과대와 과소배부의 차감과 가산을 단순히 암기도 되지만은, 자, 우리가 실제 발생 소비는 빠져나온 원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과대배부액은 차감, 과소는 자, 우리가 가산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어서 애정 배부부까지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확인 문제. 자, 5번과 6번. 자, 시간이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죠. 확인 문제 5번부터. 자, 제조간접비 총액이 160만인데 직접 재료비 총이 나와 있네요. 이럴 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래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 배부위를 구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자료가 주어졌지만 하나에서, 자, 그럼 1번이 직접 재료비법이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법에 따라서, 자, 과정만 봅시다. 배부율을 한번 찾아봐라. 물으면, 자, 그럼 배부율은, 자, 제조간의 배부한 총액이 160만 원이죠. 160만 원을 네모 박스가 되겠다. 그럼 배부는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총액이 얼마다? 자,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자, 그래서 배부율이 자, 0.2가 되겠다. 그 말. 0.2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배부액까지 한번 찾아보죠. 배부액인데 곱하기 20%가 되겠지만 배부액을 넘버원, 만약에 넘버원의 배부액이라면
넘버원의 배부액은 넘버원의 직접 재료비 넘버원의 직접 재료비가 20만 원 주어졌죠. 그래서 넘버원의 배부액이 20만 원. 자, 곱하기 0.2가 돼서 4만 원이 되겠다. 4만 원이 넘버원의 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배부액을 이렇게 따로 구해봤는데 이걸 한번 이 배부액을 두 식을 한번 합쳐본다면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160만 원 80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넘버원의 배부 기준 전체 배부 기준이죠. 차이점. 자, 이래서 4만 원이 나오겠다. 그 말, 4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좀 활용할 수가 있죠. 자, 다음 6번 봐보죠. 6번. 자, 제조관자비 연간 예산이 100만 원이고 기계작업 시간 연간 예산이 5만 시간일 때 만일 실제 기계 시간이 6만 시간일 때 제조관 실제 발생이 90만 원 판명이 됐다. 과대 과소비용을 한번 찾아봤죠. 그러면 제조관자비 애정배부 문제죠. 그러면은 배부액을 한번 찾자. 왜? 실제 발생액은 90만 원 주어졌잖아요. 90만 원. 뭐 실제는 90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애정배부액은 네모 박스가 실제 배부 기준, 배부 기준이 자료 보면은 배부진 방법이 안 나왔죠. 그런데 연간 기계 작업 시간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배부 기준은 작업 시간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법 6번 문제는 작업 시간법. 그래서 기계 작업 시간 법의 애정법 문제라는 걸 아시죠? 기계 작업 시간법이다 그 말. 법. 그래서 애정배부는 그러면 기계전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6만 시간. 그러면 6만 시간 곱하기 배부 애정 총액 10만원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분모가 애정 우리가 기계 작업 시간이 연간 예산이 5만 시간이었죠. 5만 시간이었다 그 말은. 그래서 제조관의 애정 배부액이 2배죠. 5만 2배니까 얼마다? 120만 원이 나오겠다. 그래서 2, 6, 12. 그래서 예정 배부는 12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둘의 금액의 차익이 30만 원 생겼죠. 이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이다 그 말. 이 차익이 과대냐 과소냐. 120만 원 미리 배부했는데 실제 90이 나왔으니까 미리 배부는 크죠. 그래서 과대 배부액이 됩니다. 그래서 과대 배부액이 되겠다. 이래서 제조간접비 과대 배부가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우리가 배부에서는 시험적으로 유용성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 한번 해주시고 499페이지에 부문별 원가 계산이 나오는데 부문 개별비, 부문 공통비에 500페이지 봐보시면 보조 부문비에 대한 제조관 배부 방법에서의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등이 있다는 것만 틀 좀 잡아서 여러분 특히 이제 부문별에서는 우리가 단계하고 상호 배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간적인 많은 제약에서 여러분 복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정이 안 되면은 다른 쪽 문제를 확인하는 게 유용수다. 그 다른 쪽 문제가 뭐냐?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별원가 계산이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 한번 보도록 하죠. 개별원가 계산.
자, 개별원가 계산은 자, 제품 제조 지서별로 원가 짓게 하는 것을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개별원가서는 제품 지서별로 짓게 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건설업, 자, 업종들이 활용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인데, 이 개별원가 계산은요,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자, 예정 개별원가 계산으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정 개별원가 계산. 자, 즉 예정 개별원가산을 또 다른 말로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원가 계산의 이 원가는 제조원가를 의미하죠.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제조원가는 자,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되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실제 원가. 자, 예정 개별은 직접비는 역시 실제 원가. 자, 그런데 이 제조 간접비를 실제 개별원가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짓게 하는 게 실제. 그러면 예정 개별은 이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예정 배부액을 가지고 짓게 하는 게 예정 개별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문제에 나오면은 실제 개별인지 예정 개별인지 좀 구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개별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자, 칠판에 왼쪽으로 앉은 이유가 제1원가 계산인 우리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 자, 제공품 등으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자, 재료는 소비액에 있어서 개별원가의 흐름은 제공품 계정의 대체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공품 계정으로 자, 되는데,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자, 재료비 소비액의 특정 소비된 금액인 직접 재료비는 차변의 대체가 되겠다. 자, 직접 노무비도 차변의 대체가 되겠다. 그래서 자,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자, 간접 경비. 뭐 경비는 대부분 간접 일반적이지만, 자, 그래서 만약 직접 경비가 있다면 역시 직접 경비까지도 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비 해당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료비 소비액에서 직접비, 노무비 소비액의 직접비를 제공인 대체가 좀 차변에 돼서 이 제조 간접은 공통 소비된 것을 배부가 이루어지죠. 배부. 자, 그 제조는 배부 금액을 간접비 배부액을 제공품 차변의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차변 금액이 직접비에다가 제조는 합한 금액을 당기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당기 제조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당기 또는 자, 총 당기 제조원가입니다. 당기 총 제조원가가 제공품을 거치면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로 이렇게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 이 당기 제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완성품이다 그 말. 완성품 제조 원가로 해서, 그래서 차변에 있는 금액은 당기 제조 원가고 대변에 있는 금액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완성되지 않고 제공 과정에 있는 게 기말 제공품이 되겠다. 제공품. 뭐 기말 금액은 마감 금액이 기재된다면 뭐 전달에 넘어온 금액이 있다면은 기초 제공품 원가가 되겠다. 그래서 기초는 플러스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의 차변은 당기 제조 원가가, 대변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돼서 저는 이 제공품 계정을, 자, 이해할 때 제공품 계정은 공장이다 그 말. 공장 안에서 제품을 제조하니까. 그래서 자, 이 T자 요 노란색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연상을 한다. 그래서 제품 제조하려고 재료비 등을 왼쪽에다가 올려놓고 스위치 누르면은 제조 공정에 따라서 제품으로 툭 만들어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제공 과정에 있는 것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금액은 당기 제조원가고 대변에 기록된 금액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특히 한번 다시 차변은 당기 제조 원가, 대변에 있는 금액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다 만드는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데, 자, 그래서 당기 제품이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의 차변의 대체. 당기 제품, 자, 제조 원가가, 자, 차변에. 그러면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을 거치면서 소비자한테 빠져나가죠. 매출 원가가 빠져남아 있는 게 기말 제품이 되겠다. 제품. 그러면 기말 제품이 대변이면 마감이 되면 전달에 넘어온 게 있다면은 기초 제품이 되겠다 그 말. 기초 제품. 그래서 제품 계정, 제품 계정의 차변은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대변이 매출 원가가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제품 계정은 자, 당연한데 공장 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품은 공장 안에서 만들고 만든 제품은 먼지 끼면 안 되니까 공장 창고에다가 입고시켜 놓는다 그 말이에요. 집어넣으면 그래서 공장 창고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공품 계정은 공장 아니라서 공장으로 생각하고, 자, 단임 공장 사는 건데 제품 계정은 공장 창고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공장서 대변이 제품 제조원가, 창고는 제품 입고되겠죠.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차변에. 이래야 자, 당기 제조원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제공품 계정만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제품 계정 활용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일명 짬뽕에서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에 있어서 기본 매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100%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회 거의 출제되고 있는데 한두 문제 꼭꼭 나오니까 응용대응이 된다 할지라도 기본 틀을 잡아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504페이지 8번 봐봅시다. 8번. 확인 문제. 2016년도 한번 매출원가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완제품 나와 있고 원재료 구입액 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물음이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자, 흐름을 좀 본다면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이 있죠. 그래서 제품 자, 계정을 활용해야겠다. 자, 그러면 자료에서 원재료, 제공품, 완제품이 나오는데 완제품이 제품 계정이죠. 기초가 9만 원, 기초 9만 원, 기말이 10만 원, 10만 원. 자, 그러면은 매출원가를 알려면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아야겠죠. 제품 제조원가를 알겠다. 근데 제품 제조원가 안 줘줬죠.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기초 제공품 7만 원,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8만 원, 8만 원. 자, 이래서 당기 제조를 하면은 이제는 당기 제조가라겠죠. 자, 근데 직접 재료비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재료비 계정, 재료비, 자, 재료비 계정에 소비액을 차지하겠죠. 소비액. 자, 월초 재료가 5만 원, 5만 원, 월말 재료가 6만 원, 6만 원. 그런데 자, 자료 박스 안에 원재료 구입액이 30만 원 나왔죠. 30만 원. 자, 그래서 재료 소비액이 29만 원이 되겠다. 29만 원. 그래서 29만 원이 자, 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대체가 되는 겁니다. 29만 원. 자, 다음에 이제 노무비 소비액을 구하는데 노무비가 당월임금 지급에 당월임금 미지급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 임금 계정을 활용을 해서 노무비 및 소비액을 구하는데 자, 당월임금 미지급액 여기 있죠. 당월임금 미지급액은 차변이죠. 그래서 당월임금 미지급액 차변에 3만 원, 3만 원. 당월 지급액이 25만 원이죠. 25만 원 당월 지급액. 자,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소비액. 자, 당월 소비액이 자, 28만 원이 되겠다. 28만 원. 요 28만 원이 제공품의 차변에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조간접비가 32만 원 나왔죠. 32만 원. 그래서 자, 기초하고 자, 직접 제 농업이 제조간접비 다 구해봤죠. 그래서 당기 제조원가를 구했다 그 말. 그러면 당기 제조원가에서 7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되니까. 그래서 자, 얼마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88만 원이 나오겠다 그 말. 88만 원. 88만 원 나왔죠? 자, 그래서 88만 원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88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자, 만 원 더 빼면 되겠죠. 그래서 87만 원이 자,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 식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계정 흐름을 따서 정리했는데 자, 이걸 좀 많이 복습해 놓으면은 자, 문제에 따라 이런 재료비 계정, 노무비 계정, 제공품, 제품 계정을 하나의 계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기반 계정 기입 논리를 알아둔다면 어차피 잡으세요. 88만 원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지 않더라도 매출은 구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대변금액이고 차변금액이 서로 상계를 시켜서 합은 다르지만은 일치는 되잖아요.
이 계정에 대한 우리가 짬뽕, 즉 혼합을 해서도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정확한 계정 기입의 흐름을 아니까 높아심이지만은 제공품 계정을 공장으로 이어시고 제품 계정 창고로 이어시면서 공장서 제품 만들어지죠. 대변에 창고는 제품이 입고가 되죠. 이래야만 당기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래서 개별원가 계산을 우리가 회사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종합원가 계산부터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